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오늘은 보청기를 구입해 놓으시고 착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왜 안 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 보청기를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놔두더라, 보청기를 착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잘 안 끼더라, 그래서 돈만 버렸다더라, 이런 식의 걱정이에요. 사실 보청기를 구입 후에 착용하시지 않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20% 정도를 봅니다. 저희는 연중으로 구입하신 고객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솔직히 안 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청기를 구입하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보청기를 구입해놓고 착용하지 않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에요. 이 논문은 히어링 저널이라는 데서 2000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이 왜 내 보청기가 서랍 안에 들어가 있지? 이런 내용입니다. 서양 애들이 엄청 직설적이에요. 돌려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미국 사람들도 대략 30%가 보청기를 구입해놓고 잘 착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연구에 따르면 4.7%에서 24% 정도의 사람들이 보청기를 구입해놓고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한 집단에 따라서 조금 큰 편차가 발생을 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튼 물론 이 연구들도 2010년도 논문이고 현재는 10년 이상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2013년도에 발표된 보청기를 맞춘 사람들이 왜 보청기를 안 낄까? 라는 논문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을 총정리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보청기를 구입하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국가들은 영국, 미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이며 전부 우리나라보다 조금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는데 좀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적혀져 있는 퍼센테이지는 여러 연구의 어떤 평균을 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청기를 구입해 놓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청기를 구입해 놓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 5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끄럽다, 소음이 심하다 35%. 보청기는 사실 보청기 자체가 시끄럽다기보다는 업계 자체에서 약간 과증폭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청기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말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리는 듯한, 효과가 잘 나오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생각보다 좀 많이 키워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보청기 증폭이 잘 맞춰진 경우에는 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안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글자가 크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들은 현재 많은 보청기 제품들이 소음 제거 기능을 쓰고 있고요. 이 연구가 진행된 2010년도보다는 지금 기술이 현저하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퍼센테이지가 부각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보청기 센터에서 과증폭 문제가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위라는 거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보청기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25%. 보청기를 착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은 사실 좀 심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력 손상이 심하면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부분들이 한계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WRS라는 어음 분별력 검사로 확인을 하는데요. 50% 이하의 결과치로 나오면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을 조금 빨리 진행하신다면은 이에 대한 문제는 좀 줄어들 듯 해요. 자, 세 번째, 보청기가 없어도 대화가 가능해서 피로를 못 느낀다 24%. 사실 이 항목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서양인들, 특히 덴마크와 같은 경우는 아주 소리가 작은 음소들이 많습니다. 청력이 약간만 손상돼도 대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덴마크 이외에도 많은 영어권 나라들이 이런 무성음이 많기 때문에 난청에 대한 어려움을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제조사 중에 유명한 회사 3개가 덴마크에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덴마크의 언어적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양 언어보다 좀 음소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시작하는 청력대가 훨씬 낮습니다. 귀가 좀 많이 안 들려야 보청기를 끼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덜 할 듯은 해요. 웬만한 분들은 진짜 대화가 잘 안 돼야 오시기 때문이죠. 아주
약한 난청에도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서양만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는 듯은 합니다. 네 번째, 보청기 착용하기가 어렵다 16%. 보청기 끼는 착용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근래에는 충전 방식의 보청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 문제는 좀 해결이 됐지만은 이 착용에 대한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착용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그냥 보청기를 한두 번 껴보면 아 이렇게 끼는구나 아실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손이 좀 굳어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착용 말고 배터리 교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연구에 발표되긴 했어요. 24% 정도 되는데 이 연구 결과가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높은 결과는 62%, 낮은 연구는 4.1%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환에 대한 부분은 뺐고요. 사실 현장에서도 배터리를 내가 잘 교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은 염려를 하세요. 근데 실제 배터리 교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착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착용을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옆에서 좀 도와줄 계획을 세워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그냥 불편하다 14%. 이게 사실 불편하다라는 건 여러 가지 항목이 좀 복합되어 있어요. 사용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착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착용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는 사실 보청기를 끼려면 저희가 귀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귀 안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런 이물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무선 이어폰 등의 이어폰을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귀 안에 뭔가를 많이 집어넣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물감에 대해서 불편감을 조금 덜 느끼지만 고령자분들은 사실 뭐 이어폰이나 이런 걸 많이 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더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이제 5, 60대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주 착용 연령이 되시면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셨지만 의외로 낮은 비율로 나온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가 보청기 노출 관련 문제 3%예요. 보청기 보이는 거 이제 다들 싫어하시는 문제인데, 서양에서는 이게 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더 높을 거예요. 타입 비율만 봐도 이렇게 귀에 거는 오픈형 타입이 서양이나 아니면 영어권에서는 거의 60%에 육박하게 이 오픈형을 착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보청기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반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근래 갈수록 보청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소형화되고 그리고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를 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배터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배터리 교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배터리 수명, 뭐 비용 이런 거에 관련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근래에는 충전량이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들의 어떤 사후관리 문제들인데요. 이게 3.2%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보청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염려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보청기 센터들이 거진 다 네트워크 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가 폐업을 하더라도 그 같은 네트워크의 인근에 있는 센터에 가셔서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후관리를 못 받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보청기 분실과 관련된 건데 이거 0.4%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 이전에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보청기 분실률이 사실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분실을 하시더라도 대다수 보청기 제조사나 보청기 그룹들이 분실 보험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분실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그냥 성가시고 번거롭답니다. 아까 그냥 불편하다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불편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물감이나 이런 느낌이고 그냥 성가시거나 불편하다는 거는 그냥 끼시기 싫은 거예요. 구입했는데 그냥 끼기 싫어 아무 이유가 없어 뭐 이런 분들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사가 아니고 해외의 선진국의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청기를 구입해 놓고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큰 경우도 있었고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담 노하우가 많고 잘한다고 하는 센터들은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객과 미리 얘기하고 상의하고 이를 통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보청기 구입하시기 전에 왜 보청기를 구입해 놓고 착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은 실패 없는 보청기 착용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지니 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